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줄리아입니다. 솔직히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 때 제 기분은 복잡했어요. 3년 동안 고대하며 준비한 일본 여행이 항공편 문제로 예상과 달라졌거든요. 일본의 세련된 건축물들, 교토의 고요한 절들, 도쿄의 현대적인 디자인들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한국에서 5일을 보내야 한다니요. 옛날부터 한국 전쟁으로만 알고 있던 조그만 나라 한국에 대해선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세심하게 배치된 조명들이 제 전문가적 시선을 사로잡았죠. 목적지인 일본을 가려다 경유하게 된 어쩌다 보니 한국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어떤 모습일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며 느낀 첫 번째 감정은 효율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건축 디자이너인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는데 그 순간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캔버스 앞에 선 화가처럼요. 첫날 반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K-팝과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문화적 역동성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네온사인들의 조화로운 배치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건축물들을 보며 이번 여행이 단순한 경유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 퍼허 경복궁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부터 제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궁궐의 웅장함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로서 수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을 봤지만 경복궁의 첫인상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에 들어섰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유럽의 성당들이 수직적 웅장함으로 신성함을 표현한다면 한국의 궁궐은 수평적 확장으로 대지와의 조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처마의 곡선 하나하나가 수학적 정밀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수문장 교대식을 볼 때였어요.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수문장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며 브러시, 이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건축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이 깃든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궁궐을 거니는 한복 입은 사람들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전통 의상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한국처럼 젊은 세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모습은 쉽게 보기 어려웠거든요. 창덕궁 후원에서는 자연과 건축의 완벽한 조화를 경험했습니다. 인공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것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진 그 공간에서 저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얻었어요. 한국의 궁궐 건축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웅장함은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서구적 건축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셋째 날은 광장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다양한 향신료와 발효음식의 깊은 냄새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건축 디자인에서 공간의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던 터라이 시장만의 독특한 후각적 경험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음식은 빈대떡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반죽을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이 만나는 그 순간의 식감은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었죠. 점심때 들른 한정식집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그릇들에 담긴 수십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맛과 향색깔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치의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발효라는 시간의 마법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에는 홍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신선했어요. 음식을 함께 만들어가며 먹는 과정 자체가 소통이자 즐거움이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의 이런 공유 문화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경험하며 느낀 것은 정성이었어요. 빠르고 화려한 것보다는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만든 손맛이 한식의 진정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느끼는 그 깊고 진한 맛들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삶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음식 하나하나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활력과 정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해질 무렵 한강을 따라 걷다가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자유롭고 밝은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강변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용기를 내어 한 그룹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서툰 영어와 번역 앱을 활용한 소통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환대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들과 함께 치킨을 나누며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홍대 근처 보드게임 카페로 이동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카페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드게임을 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는 유럽에서도 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여가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강남 지역의 야경도 인상적이었어요. 낮에 봤던 고즈넉한 궁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색채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도시의 무한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24시간 편의점 문화도 놀라웠습니다. 새벽 2시에도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서울이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런 모습들은 전통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날 남산타워를 오르며 만난 한국의 어르신들은 제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선사해 주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만난 한 노부부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밝은색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계셨고 할머니는 세련된 헤어스타일의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려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보시더니
제가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두 분 다 정말 환하게 웃으시며 브라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의 따뜻함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시면서 beautiful 이라고 계속 칭찬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해서 이분들의 활력과 개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남동 거리를 걸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손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인사를 드리러 다가갔는데 할머니께서 손짓으로 제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손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주시며 한국어로 뭔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젊은 외국인 여행자를 향한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친절과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시는 모습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가시는 그 마음씨가 한국 사회의 든든한 근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내내 느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였어요.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감탄할 만했습니다. 노선도가 직관적이고 영어 안내 방송이 명확해서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 환승 시스템이 너무나 체계적이어서 서울 어디든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다녀온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고속철도의 속도와 편안함은 유럽의 어떤 기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차 내에서 본 한국의 자연 풍경들이 아름다웠어요. 기차 안에서 만난 승무원분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죠. 혼자 여행하는 여성으로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치안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전함은 여행자가 마음 놓고 도시를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24시간 편의점이나 카페들이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 쉴 곳이 있다는 것도 큰 안심이 되었고요. 한강공원에서 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이 얼마나 가족 친화적인 사회인지 느꼈습니다. 놀이터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가족 단위로 온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들도 함께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이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일부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이런 통합적인 교통 시스템은 여행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죠. 한국이 얼마나 여행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짜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머릿속에 있던 것은 K-팝과 K-드라마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했고 한국을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권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짧은 여행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깊이 있고 다층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궁궐에서 느낀 역사의 무게전통, 시장에서 맛본 음식 문화의 깊이, 밤거리에서 경험한 젊은 세대의 역동성, 그리고 어르신들에게서 받은 따뜻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일본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저의 관점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이고 고유한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면서도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식,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는 사회 분위기, 모든 것들이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죠. 건축 디자이너로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공간에 대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철학이었어요.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백과 자연스러움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전문 분야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주는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가를 즐길 줄 알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까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국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배우고 싶은 삶의 모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무엇보다 그 경험들이 제 작업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궁궐 건축에서 배운 자연스러운 웅장함과 여백의 미학을 적용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서를 설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창덕궁 후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놀라며 관심을 보이세요. 한국 건축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제 프로젝트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국 여행기는 정말 놀라운 반응을 얻었어요. 팔로워 수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 여행에 대해 문의해오고 계십니다. 일본보다 한국을 더 추천한다는 제 글에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으시고는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국 어르신들과의 경험을 공유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세대 간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국의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그 활력과 개방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나 봐요. 몇몇 친구들은 당장 다음 휴가를 한국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연락해왔어요. 제 디자인 동료들도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궁궐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해드리면 모두 감탄하시면서 직접 보고 싶다고 하세요. 유럽의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과 미학이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한국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한국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여행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다음에는 더 긴 시간을 내서 한국의 다른 지역들도 탐험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정말 추천해요.